숫자 하나만 먼저 던져볼게요. 311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일본의 한 회사가 딱 석 달 동안 올린 매출 증가율이에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11%, 3배가 넘게 뛴 거죠. 보통 이런 숫자가 찍히면 이유는 둘 중 하나예요. 세상에 없던 신제품이 터졌거나 회사를 통째로 갈아엎었거나. 그런데 이 회사는 둘 다 아니었어요. 제품도 그대로였고 조직도 그대로였거든요. 바뀐 건 딱 하나, 광고에 나오는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이 바로 BTS B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 현상에 아예 이름을 붙였어요. 비 이펙트. 사람 이름이 경제 용어처럼 쓰이기 시작한 거죠. 오늘은 이 비 이펙트가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하필 일본 브랜드가 비를 골랐는지를 하나씩 뜯어보려고 해요. 먼저 브랜드부터 짚고 갈게요. 윤스, 영어로 윤스라고 쓰는 일본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개발사는 AI 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이름에서 짐작이 되시죠? 화장품 장인이 대를 이어 만든 전통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 회사가 데이터를 들고 뷰티 시장에 들어온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일수록 모델 선택이 훨씬 계산적이에요. 감으로 뽑지 않거든요. 전통 있는 대형 화장품 회사는 모델을 바꿔도 브랜드 이름값이 버텨줘요. 그런데 신생 브랜드는 다르죠. 모델 하나가 브랜드의 얼굴이자 전 재산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누구를 골랐는지를 보면 그 시장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2025년 10월 29일 윤스가 비를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일본 화장품 업계가 유독 주목한 대목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처음 진행된 솔로 스킨케어 앰버서더 단독 계약이었거든요. 그룹 단위가 아니라 멤버 한 사람과, 그것도 스킨케어라는 한 카테고리를 통째로 맡기는 형태였어요. 시장은 광고가 나가기도 전에 반응했어요. 발표 직후 모 회사 AI 로보틱스의 주가가 7~5% 올랐거든요. 제품이 팔린 게 아니라 계약 소식 자체가 회사 가치를 움직인 거죠. 자, 그럼 진짜 궁금한 지점으로 가볼까요? 왜 하필 B였을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스킨케어는 광고 모델의 얼굴이 곧 제품 설명서인 시장이에요. 자동차나 통신사 광고는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제품과 얼굴이 직접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스킨케어는 달라요. 화면에 잡힌 피부 그 자체가 성능 증명이 되는 거죠. B는 데뷔 초부터 클로즈업으로 소비되어 온 멤버예요. 이 조건에서 B보다 설득력 있는 얼굴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웠던 거예요. 두 번째, 일본 시장 안에 이미 쌓여있던 개인 인지도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일본은 광고 모델 호감도를 아주 오래, 아주 촘촘하게 조사하는 시장이거든요. 잠깐 짚고 갈게요. 일본에는 CM 종합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어서 광고별 호감도를 정기적으로 집계해요. 브랜드 입장에서 이 데이터는 곧 리스크 계산서예요. B는 그 계산서 안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이름이었어요. 일본은 해외 아티스트를 광고에 세우는데 특히 신중한 시장이에요. 자국 배우와 자국 모델의 층이 워낙 두껍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스킨케어 단독 자리를 외국 아티스트에게 통째로 내줬다는 건 감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숫자로 밀린 결론이었다는 뜻이죠. 세 번째, 계약 구조 자체가 달랐어요. 그룹 전체와 계약하면 화제성은 크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7명에게 분산돼요. 반면 솔로 단독 계약은 브랜드가 한 사람의 이미지를 온전히 가져가죠. 윤스가 원했던 건 화제성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는 곧 이 사람이라는 등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최초라는 부담을 감수하고도 단독 계약을 택한 거고요.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뷰가 등장한 TV 광고가 공개되고 24시간이 지났을 때 관련 제품이 전량 품절됐어요. 하루 만에 재고가 사라진 거예요. 일본 언론이 비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게 정확히 이 시점이에요. 여기서 잠깐 맨 처음에 던졌던 숫자 기억하시나요? 311, 이제 그 숫자가 나올 차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품절은 보통 한 번 터지고 가라앉는 이벤트예요. 그런데 윤스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내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1% 늘었어요. 반짝 품절이 아니라 분기 전체가 통째로 다른 회사가 된 거죠. 그리고 2026년 1월 23일 스타뉴스가 전한 일본 CM종합연구소 조사에서 윤스 광고가 화장품 광고 호감도 부문 1위에 올랐어요. 팔리기만 한 게 아니라 좋아 보인다는 평가까지 1위를 찍은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2026년 5월 1일 보도를 보면 이 비효과가 스킨케어를 넘어 패션을 비롯한 다른 소비재 브랜드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한 브랜드의 성공 사례가 업계 전체에 공식이 된 셈이죠. 이 흐름이 왜 중요한지 보이시나요?
예전에는 케이팝 아티스트의 해외 광고 계약이 한류 팬덤을 사는 일로 이해됐어요. 팬이 몇 명이니 그중 몇 퍼센트는 사줄 거다 이런 계산이었죠. 그래서 계약도 단기 캠페인 위주였고 성과도 초반 판매량으로만 측정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계산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계약 소식에 주가가 먼저 반응하고 분기 매출이 세 자릿수로 뛰고 광고 호감도 조사에서 2위가 나오고 그 공식이 다른 업종으로 그대로 복제됩니다. 팬덤을 사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한 사람의 신뢰도를 통째로 빌려오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 사람의 매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쓰면 시장이 이만큼 움직인다는 근거가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시그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